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네, 요즘 투잡을 많이 합니다. 투잡을 하고 싶은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은 투잡이 가능할까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말해야 되는 건지, 말했는데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많을 텐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잡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다니고 있는 직장의 취업 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는 투잡이 불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 투잡을 하고 싶다면 우선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항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항목이 없다면 투잡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알바, 프리랜서, 개인사업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 투잡을 한다고 말할 의무도 없고 따로 말하지 않는 한 회사 측에서도 투잡을 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해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일 투잡을 할 다른 곳에서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리운전으로 4대 보험은 아니더라도 거의 4대 보험 가입을 했는데 다른 직장에서도 4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법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다만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을 하면 현 직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무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신고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정당당하게 세금 내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 왔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2022년 1월부터는 대리운전 고용보험을 자동 납부하게 됩니다. 3개월 이상 납부하게 될 시 개별적인 대리기사 본인에게도 사업자로서 건강보험료 개별 부과되는 날이 왔네요. 현금, 카드콜 모두 국세청에 월 단위로 소득 자동 신고가 됩니다. 현재 카카오의 모든 콜, 현금, 카드 모든 콜은 매년 신고되어 왔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카카오 종합소득 신고가 누락되어서 근로장려금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네. 다행히 재작년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항상 정상 신고는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료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고용보험공단에서 부과되는 고용보험은 대리기사 개개인에게 현금, 카드, 콜 상관없이 0.7%로 부과되고요. 업체에서는 콜당 똑같이 0.7%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총 1.4%가 부과됩니다. 대리기사 부담 0.7%입니다. 카드콜은 물론 현금콜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내년 2022년 4월 10월부터 예정인데요. 대리기사 개개인에게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로지, 트리콜, 콜마너, 카카오, 티맵, 아이콘, 그 외 여러가지 어플들이 있잖아요. 콜을 수행할 시 개별적인 합산 신고가 돼서 대리기사에게 부과가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대리기사 개개인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뿐만이 아니고 이제 장기 요양보험료도 거기에 건강보험료에서 한 10% 정도 또 개별 부과가 될 것이고요.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각각 공단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의료보험은 이중 가입이 맞답니다. 단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서 따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 이름으로 나간답니다.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맞습니다. 이 국민연금도 이중 가입인데요. 이것은 이제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분들, 우리 기사님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로써 정리를 해보면 매달 고용보험료를 뺀 기사 부담금은 순수익이 300만원 정도 버시는 대리기사님은 월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고정비용이 발생될 것이고요. 여기에 고용보험료 0.7%와 원천징수 3.3%를 더하면 총 콜 금액의 수수료가 24%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대기업인 티맵과 카카오는 어떻게 할지는 궁금하고요. 수수료를 24%로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반 소규모 업체들의 콜 단가를 올리지 않는다면 소규모 업체 콜을 어느 기사님들이
24% 수수료를 내고 타실까요? 그것도 앞으로 궁금하고요. 포인트콜로 저단가 콜을 고단가 콜인 양 기사님들에게 보여서 콜 빼는 마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대리기사는 돈을 더 주는 좋은 콜을 탈 것입니다. 그러니 내년 대리운전 시장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도 해봅니다.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명기되어 올라가 있으신 분들은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시면 앞으로 자녀나 타인으로부터 올리지 못하게 되고 대리기사 개개인으로 개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일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가정, 생활소득을 정부로부터 타시는 분들은 일정 이상의 소득을 올리시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시거나 현저히 수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벌써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신고 의무화로 인해서 현저히 국민연금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회사, 장사, 사업을 하신 분들은 세금 신고로 인해서 조금 더 세금이 높게 산출되어 더 내시게 될 것입니다. 투잡이 의무화되어 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소득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전체 모든 매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으시면 국민연금 최대치로 인해서 회사로 통보되거나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시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만두셔야 할 것입니다. 2인 1조로 코를 뛰시는 분들도 한 분만 코를 찍게 된다면 세금의 양이 더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형평성 있게 코를 분배해서 띄어야 할 판입니다. 이상 현직 대리기사가 알아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다 자세한 것은 전업 대리기사님들 중에서 고소득 월 순수익 500 이상 보시는 분들은 긴장하셔야 하고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지셨고요. 소득주사는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투명하게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입 중에 원천 징수율이 99% 이상이니까 여기서 빠진 거는 경유비와 팁 이런 거는 제외되겠죠. 3대 보험도 다 들게 되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소규모 업체들은 콜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24% 수수료 때문이죠. 하지만 대기업인 카카오나 티맵 때문에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포인트 콜 때문이죠. 똑같이 신고하는데 카카오는 기사님들에게 20% 이내의 수수료를 받고 일반 업체는 수수료가 24%라면 어떤 기사가 똑같은 금액인데 24% 수수료를 내는 콜을 운행을 할까요? 카카오는 고객 확보 차원에서 콜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대리운전 시장에 큰 변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오히려 카카오는 수수료를 낮추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소득신고 때문에 카카오콜을 안 타시던 그런 기사님들 이젠 구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현금콜도 다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소득 원천징수도 하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혜택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신고도 많이 하는데 세금도 내는데 혜택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낮은 소득 신고를 하면서 주거급여를 받으시거나 근로장려금, 자녀 장학금을 받으시던 분들, 투잡하셨던 분들 이제는 매월 단위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2022년 내년 이후부터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모든 소득이 노출이 되기 때문이고요. 대리운전 수입이 국세청에 모두 통보됨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즉 2023년 5월이 되면은 종합소득세를 좀 많이 내시게 될 겁니다. 많이 보시는 분들은요. 자, 어쨌든 전문 지식은 없으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포털 그런 검색창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참조하시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홈택스, 거기 가면은 쉽게 신고할 수 있고요.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내년에 시행되는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료 가입과 기존 보험료 가입자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럼 대리기사의 경우 어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 질병이나 사고 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소득 공유 시스템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뭐 내년 중후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소득이 공유가 되면 환수되는 것도 많아질 겁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그다음에 근로장려금, 주거급여 내년 초에 받으시는 분들, 내년에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소득이 공유가 되면, 투명하게 돼버리면 아마 구청이나 군, 복지과는 바빠질 수 있습니다. 환수해야 되니까요. 네, 이상 현업, 전업 대리운전 기사가 살펴본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노지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 그 다음에 고용보험 노동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잘 될 거야.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